대물낚시, 대물사냥, 대물꾼. 낚시에서 대물이라고 하면은 큰 고기를 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물제압법, 큰 고기를 끌어내는 노하우입니다. 5자 감성돔, 6자 참돔, 그리고 4자 뱅에돔을 터뜨리지 않고 낚아낼 수 있는 노하우. 말로 설명하기 정말 어려운 주제지만 또 이 어려운 걸 해내는 게 혁이자 TV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터뜨리고 놓쳐봐야 알 수 있는 대물제압법과 랜딩법을 오늘 10여 분의 강의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실전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큰 고기는 힘보다 무게로 터진다. 왜 큰 고기를 걸면 줄이 잘 끊어질까요? 그야 당연히 큰 고기가 힘이 세니까 그렇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크다고 꼭 힘이 센 것은 아닙니다. 물고기의 일생에도 가장 힘이 좋은 청장년기가 있고 그 시기를 지나면은 크기는 커져도 힘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5자 붕어가 4자 붕어보다 힘이 더 약한 경우가 많고 6자 감성돔도 5자 감성돔보다 힘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6자 감성돔이 5자 감성돔보다 더 쉽게 끌려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물은 자체 중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돔 종류는 47cm를 넘어가면은 이 중량이 1.5kg을 넘어서는데 그 정도 무게면은 아무리 세게 챔질해도 끌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채는 순간 그 무게 때문에 줄이 터지는 수가 많죠. 도미의 무게를 사이즈별로 살펴보면 39에서 40cm가 약 1kg, 그리고 46에서 47cm가 1.5kg, 50에서 51cm는 약 2kg인데 돌돔, 뱅에돔이 조금 더 무겁고 감성돔, 참돔과 긴꼬리 뱅에돔은 조금 더 가벼운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돔이든 45cm가 넘는 놈이 입질했을 때 강하게 챔질하면은 그 무게만으로도 목줄이 힘없이 날아가는 수가 많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면은 1.5L짜리 물병을 그 1.75 목줄에 걸어가지고 힘껏 한번 채워보세요. 낚시인들은 채는 순간에 큰 저항을 느끼지도 못하고 줄이 나가기 때문에 줄에 무슨 흠집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세 줄도 그렇게 세게 채면은 2호 이하의 목줄은 순간적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챔질은 항상 부드럽게 손목의 스냅으로 가볍게 이렇게 채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어떻습니까? 입질이 오면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로 있는 힘을 다해서 잡아챕니다. 그러면 챔질 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다만 50m 이상 멀리 흘려서 입질을 받았을 때는 그 늘어져 있는 원줄 때문에 웬만큼 강하게 채서는 이 바늘이 고기 주둥이에 잘 안 박히니까 그때는 강한 챔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물고기의 저항은 감는 힘에 비례한다. 또 하나 부드러운 챔질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물고기는 강하게 당기면은 강하게 저항하고 약하게 당기면은 약하게 저항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물고기는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 부시리 같은 큰 고기에 걸렸을 때 에이 터져버리라고 줄을 확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 줄을 끌고 쏜살같이 달아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이게 뭐지? 하고 멍하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고기는 살살 달래가면서 낚아야 됩니다. 특히 가까이에서 입질했을 때는 절대 세게 챔질하면 안 됩니다. 마치 빗자루로 이렇게 쓸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채서 낚싯대 각도만 만들어 놓고 대를 세워서 그 고기의 질주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초기 제압이 중요하다. 무조건 강제 집행해라. 대물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초기에 제압되거나 강제 집행이 되면 그건 진짜 대물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대부터 세워놓고 곧 닥칠 그 녀석의 저항에 견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때릴 생각을 하지 말고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대물과 상대하는 파이팅 자세입니다. 다만 낚싯대가 연질이면 좀 더 강하게 맞서도 괜찮습니다. 대의 유연성이 고기와 나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서 목줄을 보호하기 때문이죠. 뱅에돔 낚싯대보다 긴꼬리 뱅에돔 낚싯대가 더 연질인 이유는 그 강한 긴꼬리의 그 입질에 반사적으로 세게 칠 수밖에 없는 이 낚시의 충격을 연질대로 줄여서 더 안전하게 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내가 파이팅이 좀 거칠다 싶은 분은 연질대를 사서 본인의 힘을 그 대의 유연성으로 조금 중화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3. 물고기는 챔질하는 반대 방향으로 도주한다.
전유동의 달인 현봉훈 씨가 하루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찌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면은 왼쪽으로 쳐야 돼? 아니면 오른쪽으로 쳐야 돼? 찌가 오른쪽으로 끌려가면은 왼쪽으로 쳐서 머리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자 현봉훈 씨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실실실 웃었습니다. 우리가 챔질할 때는 보통 끌어내고 싶은 방향으로 챔질합니다. 오른쪽으로 끌어내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챔질하고 왼쪽으로 끌어내고 싶으면 왼쪽으로 챔질하죠. 그러나 물고기는 낚시인이 당기는 그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는 습성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채면은 왼쪽으로 째고 왼쪽으로 채면은 오른쪽으로 째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찌가 오른쪽으로 끌려갈 때는 오른쪽으로 쳐야 된다. 즉 달리는 고기의 힘을 역이용해서 그 달리는 방향으로 채주면은 더 쉽게 수면으로 띄울 수 있다는 게 우리 현사부의 가르침이었죠. 그런데 이게 실전에서 적용하려면 굉장한 훈련이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고기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치게 돼 있거든요. 가령 그 왼쪽에 큰 수중류가 있는 곳에서 입질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낚시인 19은 그 고기가 그 여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오른쪽으로 당겨냅니다. 하지만은 고기가 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당겨오지 않고 오히려 더 맹렬하게 그 여 속으로 파고들어서 목줄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챔질할 때 찌가 가는 방향으로 챔질한 다음에 고기가 가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당기고 다시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당기고 이런 식으로 그 파이팅을 하면 훨씬 더 쉽게 고기를 당겨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제 결대로 채고 결대로 당기는 테크닉인데 이게 그 순간적으로 감각적으로 이 방향 전환의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현장 경험이 필요한 테크닉입니다. 4. 낚싯대의 생명각 90도. 때릴 생각하지 말고 맞을 생각으로 대물과 싸우라고 하면은 속절없이 질질 끌려가는 그런 파이팅을 연상하기 쉬운데 맞더라도 완강하게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낚싯대의 생명각 90도 각도입니다. 90도는 낚싯대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낚싯대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낚싯대는 90도로 서 있을 때 최고의 이 완충 기능을 발휘하며 이게 그 일자로 뻗어버리면 아무리 비싼 데라도 완충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큰 고기가 대를 끌고 들어갈 때 이 줄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대의 각도를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릴에 드랙을 풀거나 브레이크를 주거나 또 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이유도 이 낚싯대의 각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파이팅을 할 때 이 덱을 이렇게 높이 치켜드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고기가 당길 때 일자로 펴지기가 쉽기 때문이죠. 오히려 낚싯대를 내 가슴 쪽에 당겨서 이렇게 옆으로 눕히거나 아니면 대 끝을 이렇게 밀어서 이 대 각도를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를 겨드랑이를 붙여서 이렇게 감는 것은 이 낚싯대를 세우기 힘든 자세라서 안 좋습니다. 낚싯대는 반드시 이렇게 발꿈치에 딱 붙여줘야 이 대를 세우기가 좋고 또 순간적으로 이 각도를 빠르게 틀어서 그 물고기가 가는 방향을 제어하기도 좋습니다. 5. 낚싯대는 가슴팍에 끌어 안아라. 우리 인체 구조는 이 양팔이 가슴팍에 모아져 있어야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팔이 가슴에서 벌어지면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팅을 할 때 이 팔을 옆으로 많이 벌리거나 위로 치게 되는 것은 가슴팍에서 이 팔이 멀어지는 결과가 돼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대를 잡을 때도 이 양손을 가까이 이렇게 모아줘야지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면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낚싯대를 틀어지고 가슴팍에 당긴 이 자세가 내 몸의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고기의 저항에 순간적으로 대처하기 좋은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6. 바늘이 생명이다. 대물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낚시 도구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바늘을 꼽겠습니다. 참돔, 감성돔, 긴꼬리 뱅에돔을 낚아보면 발 앞까지 끌려와서 이 바늘이 빠져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늘이 주둥이에 완전히 박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허우적거릴 때 그 요동에 바늘이 훌렁 빠져버리는 겁니다. 대물 낚시용 바늘은 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끝이 예리해서 고기 주둥이에 완전히 박혀야 됩니다. 아무리 큰 바늘도 제대로 안 박히면 이 바늘이 부러지거나 휘어져서 빠져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작은 바늘도 제대로 박히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물을 노릴 때는 고강도의 고급 바늘을 사용하셔야 되고 사용 도중에 끝이 무뎌지면 즉시 새 바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7. 낚싯줄의 컨디션은 항상 최상으로. 대물 낚시에서 낚싯줄의 컨디션은 완전 무결해야 됩니다. 지난 출조에 사용했던 원줄은 20m 정도 끊어서 버리는 게 좋고, 큰 고기를 상대했던 낚싯줄은 30m나 40m 정도 길게 끊어서 버리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줄도 낚시 도중에 계속 상태를 관찰해서 트거나 꾸불꾸불하거나 상처가 있으면 즉시 잘라내고 새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줄의 강도를 믿어야 됩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극한의 대치 상태에서도 내 줄의 강도를 믿고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보통 챔질 후 10초 안에 터지는 것은 줄을 안 줘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초 후에 터지는 것은 줄을 줘서 터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상의 사이즈에 맞는 원줄과 목줄을 골랐고 그 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내 줄을 믿고 버티는 것이 승기를 잡는 길입니다. 자, 오늘 대물 랜딩 노하우 7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대물 낚시 금기사항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둘지 마라. 물고기는 낚시인이 서둘면 따라서 설치고 낚시인이 침착하면 따라서 얌전해지기 때문에 조용히 부드럽게 제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겁먹지 마라. 물고기는 커봤자 물고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첨단 낚싯대와 고강도 낚싯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승산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대물과 싸우지라도 겁먹지 말고 낚싯대의 각도만 유지하고 릴의 드랙만 조절해주면 대와 릴이 놈을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3. 멋부리지 마라. 물고기 저항에 대응하는 그 이상의 불필요한 로드워크는 삼가야 됩니다. 쓸데없이 낚싯대를 휘저는다든지 또 과도한 액션과 펌핑으로 물고기를 자극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는 그런 쇼에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자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온 힘을 다해 저항하는 그 물고기를 존중해주는 낚시인의 도리가 아닐까